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삐삐삐 공항 보안 게이트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경보음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낡은 모직 코트를 걸친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갑니다. 2003년 가을, 미국 뉴욕 JFK 공항의 입국장. 78세의 이동식 노인은 수십 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심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여권을 내밀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입국 목적이 뭐죠? 초청장은? 체류 기간은? 빠르게 쏟아지는 영어 질문들에 이동식 노인의 눈빛이 혼란스럽게 흔들립니다. 손자, 만나러. 간신히 짜낸 몇 마디 영어에 입국 심사관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손자를 만나러 왔다는 말과 함께 가방을 뒤적이던 이동식 노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분명 한국을 떠나기 전 손자가 보내준 초청장을 챙겼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람. 심사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울리고 이동식 노인은 여전히 가방을 뒤적이며 잠시만요, 잠시만 하고 중얼거렸지만 뒤에 선 사람들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만 커질 뿐입니다. 결국 심사대에서 밀려난 이동식 노인은 한쪽 구석에 서서 다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낡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인 그의 소지품 속에서 초청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 화려한 옷차림의 관광객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의 존재는 마치 무채색 배경 속 흐릿한 점처럼 보였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새벽부터 시작된 긴 비행으로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손자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내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손자 얼굴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심사대로 다시 돌아간 이동식 노인에게 심사관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며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따라오세요.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는 보안 요원을 따라 이동식 노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조사실로 향했지요. 왠지 모를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로요. 유리창이 둘러싸인 조사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은 이동식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동네 청년에게 부탁해 배운 몇 마디 영어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I want to meet my grandson. 손자를 만나고 싶다는 이 한 문장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눈에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 반갑게 포옹하는 연인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동식 노인의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안아주던 그 느낌이 문득 떠올랐지요. 지금 그 아이는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어 있을 텐데. 당신의 가방을 검사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순순히 가방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손자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약간의 음식과 낡았지만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 상자, 그리고 오래된 금속 케이스까지. 보안 요원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죠. 이동식 노인의 귀에는 귀가 먹먹해지는 비행기 소리가 아직도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내리쬐는 형광등 아래 그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 그는 그저 손자를 만나고 싶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지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조사실 문이 열립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보안 관리자 제임스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금색 배지가 그의 가슴팍에서 차갑게 빛났죠.
제임스는 이동식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류 뭉치를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영어 할 줄 알아요? 제임스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그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지요. 제임스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옆에 있는 인터폰을 눌렀어요. 통역 가능한 직원 필요합니다. 아시아계.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얕잡아 보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직원 수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공항 직원 수지입니다.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수지의 한국어에 이동식 노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죠. 드디어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나 봐요. 왜 미국에 왔고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물어보세요. 제임스의 건조한 지시에 수지는 공손하게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손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3주 정도 머물 예정이고요. 손자가 보내준 초청장이 있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수지가 이 말을 통역하자 제임스의 눈초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초청장도 없이 어떻게 입국하려고 하는 거죠? 손자의 연락처는요? 수지의 통역에 이동식 노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하나를 꺼냈지요. 그곳에는 손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제임스는 그 메모지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의심스럽군요. 테러리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침투를 시도한다고요. 제임스의 말투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해갔어요. 이동식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손자를 보러 온 노인일 뿐이에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임스는 그녀를 무시했어요. 당신은 통역만 하세요. 판단은 내가 합니다. 제임스의 차가운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동식 노인의 가방을 다시 한번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고추장, 손자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올려졌죠. 이게 뭔가요? 제임스가 음식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수지의 통역에 이동식 노인은 한국 음식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식품 반입에 대한 신고서는요? 제임스의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비행기에서 나눠준 신고서를 어설프게 작성했던 기억이 났지만 식품 반입 항목에 체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침묵에 제임스는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요. 할아버지, 손자분에게 전화해 보실래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며 도움을 주려 했지만 제임스가 가로막았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단 통화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수지의 말에 제임스는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손자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가 이 사람을 초청했는지 우리 쪽에서 확인해야 해요. 제임스는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움직였죠. 이동식. 생년월일 1925년. 그는 중얼거리며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그 광경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행 목적이 정말로 단순 방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지의 부드러운 통역에 이동식 노인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손자를 보러 왔을 뿐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요. 제임스는 그 말을 듣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는 이동식 노인의 가방, 측면 주머니에서 발견한 오래된 금속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단히 잠겨 있는 그 케이스를 보며 이동식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이동식 노인은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에 그저 한숨만 내쉬었지요. 수지가 그의 곤란한 상황을 눈치채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제임스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충분히 봤습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초청장도 없으며 의심스러운 물건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입국 거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임스의 냉정한 선언에 이동식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케이스 열어보겠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동식 노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영어로 자신의 뜻을 전하지 못하는 좌절감에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지요. 그건 수지가 재빨리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오래된 금속 케이스는 녹슬고 긁힌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는 듯 했지요. 잠겨 있네요. 제임스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그는 옆에 있던 다른 보안 요원에게 도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안타깝게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케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수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동식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무게감이 있었지요. 제임스는 가져온 도구로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열기 시작했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케이스의 뚜껑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변했지요. 케이스 안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 훈장과 낡은 편지 한 장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임스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요. 6.25 참전 훈장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수여한 명예 훈장이고요. 수지가 그 말을 통역하며 훈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미 공군의 명예 훈장이에요. 정말 진짜인가? 그녀의 놀란 목소리에 제임스도 훈장을 다시 살펴보았지요. 저 편지는 무엇인가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낡은 편지를 가리켰어요. 이동식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군 중대장이 보내온 감사 편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지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누렇게 변한 종이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물들어갔지요. 이건 뭐라고 적혀 있죠? 제임스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이동식 씨에게 나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중대원들을 구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어요. 누가 쓴 편지죠? 수지는 편지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존 밀러 중위. 2003년 현재 존 밀러 장군이 되셨을 텐데요. 이 이름, 미 공군 역사 수업에서 배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
미군 중대장 생명을 구한 영웅이세요. 이동식 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깊은 주름 속에는 오랜 세월의 기억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혹했던 기억, 그 속에서 피어났던 인간의 순간들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요. 정말인가요? 제임스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도 더 된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어색한 듯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그는 이제 그저 손자를 만나러 온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당시 우리 부대는 적의 포위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고 부상당한 나를 직접 업고 안전지대까지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적 행동이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의심과 냉소는 조금씩 물러나고 당혹감과 묘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동식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지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저 의심스러운 외국인 노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듯 했어요. 이것도 있어요. 수지는 편지 아래에 첨부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전쟁터로 보이는 배경 속에 젊은 한국군 병사와 미군 장교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이동식 노인이 분명했습니다. 활기찬 눈빛과 단단한 체격이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수지의 경외에 찬 목소리에 이동식 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담담한 대답에 수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증명하죠?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의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눈으로 창 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자신의 행동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는 훈장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더니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정교하게 위조하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동식 노인의 눈에는 깊은 체념이 깃들었어요. 반백년도 더 된 전쟁의 기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순간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손자를 만나러 왔을 뿐인데 이제는 자신의 과거까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존 밀러 장군. 지금 뉴욕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전히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시곤 하죠. 그녀의 말에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농담하는 건가요? 존 밀러 장군에게 전화해서 50년도 더 된 한국인 병사의 이야기를 확인하자고요. 제임스의 비아냥거림에 수지는 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동식 노인은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긴 비행, 낯선 환경,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했지요. 밀러 장군은 매우 바쁜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동식 노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요. 조사실 밖으로는 분주한 공항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안내 방송,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눈에는 그 모든 소리가 더욱 멀게만 느껴졌지요.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제임스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충분한 입국 근거가 없으므로 다음 항공편으로 송환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선언에 이동식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수지가 이동식 노인에게 그 내용을 통역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입국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기가 순간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도 큰 실망이었지요. 먼 길을 날아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송환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동식 노인의 여권과 서류를 챙기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는 그의 눈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지요. 수지는 자리에 남았어요. 그녀는 이동식 노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어로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지요. 제임스가 나간 틈을 타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밀러 장군.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여보세요? 저는 JFK 공항 직원 수지입니다. 밀러 장군과 통화가 가능할까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인데.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멀리 한국에 있는 고향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자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교차했지요. 할아버지, 혹시 손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수지가 전화를 잠시 끊고 물었어요. 이동식 노인은 주머니에서 다시 그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마이클 리. 그는 천천히 읽었지요. 수지는 다시 전화에 집중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이동식 어르신이세요. 손자분 이름은 마이클 리고요. 네, 손자분을 만나러 오셨는데 초청장을 분실하셔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더 많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송환 조치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3시간 후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수지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이동식 노인에게 그 내용을 통역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 했지요. 그는 낡은 금속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훈장과 편지는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임스가 이동식 노인을 향해 물었어요. 이 금속 케이스, 왜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까? 수지의 통역에 이동식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이동식 노인의 말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수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에는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그는 곧 단호한 태도를 되찾았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송환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때였어요.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 밀러 장군, 보안 구역으로 이동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존 밀러 장군, 보안 구역으로 이동 바랍니다. 제임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장군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톤이 묻어났지요. 수지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 이동식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제임스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는 수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요청한 것뿐이에요. 약 15분이 지났어요. 조사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피곤한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요. 50년도 더 된 전쟁의 기억들이 그의 꿈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날들, 총성이 울리던 전장, 그리고 인간애가 꽃피웠던 그 찰나의 순간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인상적인 체격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은퇴한 군인다운 위엄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슴팍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지요.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가진 그가 바로 존 밀러 장군이었습니다. 밀러 장군님, 이쪽으로 오셨군요. 제임스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을 표했어요. 밀러 장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동식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수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장군님,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녀의 말을 밀러 장군이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동식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이동식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밀러 장군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그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알아보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요. 당신이 리 이동식 상사입니까? 밀러 장군이 천천히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지가 재빨리 통역했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밀러 장군님이세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밀러 장군은 테이블 위에 놓인 금속 케이스를 바라보았어요. 그 훈장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정중한 요청에 제임스는 재빨리 케이스를 건넸습니다. 밀러 장군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지요. 훈장과 편지를 본 밀러 장군의 눈빛이 크게 변했어요. 그의 눈가에 미세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교 시절부터 존경하던 한국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제 상관을 구하셨죠. 제임스와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밀러 장군은 천천히 훈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2003년 내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이 훈장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때는 이 훈장의 주인공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묵묵히 밀러 장군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전장,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당신이 구한 중대장은 제 멘토였습니다. 밀러 장군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분은 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용감한 병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수지가 이동식 노인에게 통역해 주었어요. 이동식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지요.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1953년 7월 강원도 고지에서 포위된 미군 중대를 구한 한국군 병사 밀러 장군의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밀러 장군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이 편지는 제 멘토가 직접 쓴 것입니다. 글씨체를 알아보겠어요. 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항상 한국의 용감한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수지가 기쁜 표정으로 이동식 노인에게 통역했어요. 할아버지, 밀러 장군님이 훈장과 편지가 진짜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영웅이셨군요. 그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동식 노인의 겸손한 대답에 밀러 장군의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이동식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지요. 제임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의심했던 평범한 노인이 알고 보니 미군이 존경하는 전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밀러 장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임스 씨, 이분은 입국 거부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최고의 예우로 맞이해야 할 뿐이지요. 제임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밀러 장군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규정상 그의 말을 밀러 장군이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때로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군인다운 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을 꼿꼿이 펴고 오른손을 이마에 갖다 대며 정중한 경례를 올렸지요. 이동식 상사님, 미국을 대표하여 당신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지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통역했어요. 이동식 노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빛났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을 기억해주는 이 순간, 그의 가슴에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지요. 고맙습니다만, 그저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동식 노인의 겸손한 대답에 밀러 장군은 더욱 깊은 경의를 표했어요. 어떤 영웅도 자신을 영웅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금까지의 오만함과 냉소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이동식 노인을 대했는지 깨닫고 있었지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임스에게 무언가 보고하려다가 밀러 장군이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군 출신인 그들도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지요. 이분은 한국전 참전 영웅이십니다. 우리 미군 중대를 구한 분이지요. 밀러 장군의 말에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들도 신속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조사실 밖의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공항 직원들과 지나가던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공항 전체에 퍼져나갔지요. 무슨 일인가요? 한 승객이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밀러 장군님이 저기 계시네요.
그 대답에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어요. 현역 군인으로 보이는 그는 조사실 안을 바라보다가 밀러 장군이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기 시작했지요. 마치 도미노처럼 그 모습을 본 다른 퇴역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항 한편에 조용한 경의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깊은 존경의 기운이 공간을 채웠지요. 이동식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자신이 오래전에 행한 일로 이런 존경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이동식 노인이 수지에게 물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께 존경을 표하고 있어요. 전쟁 영웅으로서요. 밀러 장군은 경례를 마치고 자세를 풀었어요. 이동식 상사님, 미국은 영웅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제임스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밀러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군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처우가 적절치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묻어났지요. 밀러 장군은 제임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의 말에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는 이동식 노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신 것뿐이니까요. 조사실 밖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이동식 노인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공항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저기 계신 분이 한국전 영웅이라네요. 미군 중대를 구한 분이래요. 밀러 장군님이 직접 경례를 했대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공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항 전체가 마치 정적 속의 경의로 물들어가는 듯 했어요. 분주했던 공항의 소음이 잠시 가라앉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 이동식이 있었지요. 이동식 노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어요. 50년 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는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행동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지요. 밀러 장군은 조사실 밖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동식 상사님, 이제 공항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손자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기쁜 표정으로 이동식 노인에게 통역했어요. 이동식 노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입국 거부와 송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의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이분의 입국 수속을 즉시 마무리해 주세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세요. 그의 지시에 제임스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제임스는 말하고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노인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대하고 있었지요. 수지는 이동식 노인의 팔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이동식 노인은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조사실 문이 열리고 이동식 노인은 수지와 밀러 장군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주변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이내 모든 사람들이 그 박수에 동참했지요. 이동식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자신을 환영해주는 이 따뜻한 박수 소리에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지요. 미국은 영웅을 예우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분을 정중히 모셔야 합니다. 밀러 장군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 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항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지금 공항에는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중대를 구한 영웅 이동식 씨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 방송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요. 이동식 노인은 수지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의 말에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미국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사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미군을 구한 영웅으로서요. 이동식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래전 전쟁에서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행동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지요.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에게 물었어요. 이동식 상사님, 제 멘토가 항상 궁금해하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중대를 구하셨나요?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이어야 했어요. 이동식 노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과 아군을 떠나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교육이었고 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였습니다. 수지가 그 말을 통역하자 밀러 장군의 눈가에 감동의 기색이 어렸어요. 그래서 멘토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한국인 병사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인간성의 표상이었다고. VIP 라운지로 향하는 길, 이동식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낯선 이국의 공항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안함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환대의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요. 제임스가 서류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모든 입국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3개월 비자로 처리해드렸고 필요하시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의 공손한 태도에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임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동식 노인은 손사래를 쳤어요. 이해합니다. 당신은 일을 하셨을 뿐이니까요.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편안한 소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동식 노인은 긴 여정의 피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지요. 할아버지의 손자분께 연락드릴게요. 수지는 이동식 노인이 건네준 메모지를 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결됐어요. 마이클 씨가 지금 공항으로 오고 계시대요.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확실하지 않았대요. 이 말을 들은 이동식 노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지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 옆에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수지의 통역으로 두 노병은 오래된 전쟁의 기억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질감이 깃들어 있었지요. 전쟁이 끝난 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밀러 장군의 질문에 이동식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귀농했습니다. 작은 농장에서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지요. 이제 그녀는 8년 전에 떠났습니다만 이동식 노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빛이지요. 그의 말에 밀러 장군도 공감의 미소를 지었어요. VIP 라운지의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마치 평화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50년 전 전쟁의 상처 위에 평화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VIP 라운지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어요. 밀러 장군은 그동안 공항 측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식 노인의 편안한 체류를 위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지는 계속 이동식 노인 곁을 지키며 통역을 도왔지요. 할아버지, 손자분이 도착하셨대요. 수지의 말에 이동식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코트를 정리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밀러 장군이 다가와 이동식 노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이동식 상사님, 당신 같은 분이 미국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뉴욕 시내를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가 통역하자 이동식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라운지를 나와 도착 로비로 향하는 길, 이동식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영어도 못하는 의심스러운 외국인 노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영웅이 되어 있었지요. 도착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이동식 노인에게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탓인지 몇몇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경의를 표했어요. 한 퇴역 군인으로 보이는 노인은 모자를 벗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동식 노인은 쑥스러운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지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한 젊은 남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팻말에는 이동식 할아버지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똑바로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이동식 노인의 눈이 그 팻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수지와 밀러 장군은 그의 변화를 느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순간이 온 것이지요. 젊은 남자는 이동식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팻말을 내리고 활짝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의 반가운 외침에 이동식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마이클은 달려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는 마이클의 목소리에 이동식 노인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동식 노인은 손자의 어깨를 붙잡고 물러서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15살 소년이 어느새 당당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를 닮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집에 가서 쉬세요. 마이클의 말에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보다 기쁨이 더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수지가 다가와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오늘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일을 겪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영웅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녀의 말에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으셨죠. 마이클의 대답에 이동식 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옆에 있는 낡은 금속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내게 보여주려고 가져왔단다. 이동식 노인의 말에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케이스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밀러 장군이 다가와 마이클에게 인사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빚을 진 분이지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이클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모시고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랜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실 테니까요. 마이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장군과 수지는 이동식 노인의 짐을 들어주며 출구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공항 출구로 향하는 길, 이동식 노인은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미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그는 젊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기억은 시간을 넘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출구 앞에서 밀러 장군은 이동식 노인에게 다시 한번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식 노인의 말에 밀러 장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수지도 이동식 노인에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미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인사에 이동식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이동식 노인은 손자의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어요. 그의 한 손에는 낡은 금속 케이스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억이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이클의 진심 어린 말에 이동식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수십 년 전 전쟁터에서 지켜낸 생명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마이클이 운전하는 차에 오르며 이동식 노인은 창밖으로 펼쳐진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차가운 바람이 응급실 유리문을 덜컥거리게 흔드는 한겨울밤, 서울 모대학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3교대 근무를 시작한 김민수 인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차트를 넘기고 있었죠. 응급실 입구에서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실려 들어오고 수술실에서는 긴급 호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허름한 겨울 점퍼를 입은 72살의 정혜숙 할머니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을 써서 바랜 헝겊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서 말입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저기 어지러워서 왔는데. 정혜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근무하던 박진희 간호사는 정혜숙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지 보이시나요? 다른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진료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나 박진희 간호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노숙자분들은 공공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는 대학병원이에요. 24살의 대학생 봉사단원 김수진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수진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정혜숙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에 김수진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진찰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나 김민수 인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환자가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봉사단원님도 아시잖아요. 응급실 사정이. 그 순간 정혜숙 할머니가 비틀거렸고 김수진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다가와 정혜숙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시죠. 다른 환자분들 진료에 방해됩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낡은 헝겊 가방을 꼭 쥐고 천천히 응급실을 빠져나가셨죠. 김수진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으로는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응급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숙님과 약속하신 50억 원 기부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준혁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그분이 우리 병원에 오셨다고요? 병원장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최준혁 병원장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기로 한 은인을 병원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응급실 녹화 영상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정혜숙 할머니가 힘겹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할머니를 내쫓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준혁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병원장실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정혜숙 할머니를 외면했던 순간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박진희 간호사도 옆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혜숙 할머니 연락처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이사진을 소집해 주세요. 1시간 후 병원 이사회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들은 녹화 영상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누군가는 화를 내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사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혜숙 할머니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는 것이죠. 다행히도 정혜숙 할머니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계셨죠. 최준혁 병원장은 직접 정혜숙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장 일행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맞아주셨죠. 오히려 차를 내어주시며 웃음까지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굳이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정혜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여러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참 서글픈 일이죠. 최준혁 병원장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건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저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 문턱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회는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50억 원 기부금은 노인 환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응급실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노약자 전용 대기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그날 이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정혜숙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환자 한 명 한 명을 더욱 세심하게 살폈죠. 박진희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을까요? 박진희 간호사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의 기부 이후 서울 모 대학병원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응급실 한편에는 정혜숙 라운지라는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었죠. 편안한 의자와 담요가 구비되어 있었고 차와 간단한 간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귀찮음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정혜숙 라운지를 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죠. 어르신, 혹시 어지러우신가요? 혈압 한번 재보시겠습니다. 김민수 인턴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병원 한편에는 정혜숙 사랑의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죠. 매달 수십 명의 환자들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병원 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단원 김수진은 이제 정혜숙 라운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수진 학생,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환자들은 김수진을 자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가끔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조용히 라운지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셨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김민수 인턴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병원이 달라졌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병원이라는 말에 김민수 인턴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실수가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죠. 병원 곳곳에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실천되는 살아있는 약속이었죠.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하나둘 노인 환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작은 친절이 만든 변화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혜숙 할머니처럼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한 의사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혜숙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 우연히 김수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구나. 그렇지 않니? 김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스한 봄날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서울모대학병원은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모대학병원의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하나의 교훈처럼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선배님, 환자분이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제가 먼저 진료해 볼까요? 신입 인턴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희 간호사는 매일 아침 브리핑 시간에 정혜숙, 프로토콜이라 이름 붙인 노인 환자 응대 지침을 체크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는 노인 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죠. 어르신, 많이 불편하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응급실 근무 중에도 틈틈이 정혜숙 라운지를 들락거렸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실로 안내했죠.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한 보호자의 감사 인사에 김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숙 사랑의 재단은 매주 목요일마다 의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퇴직한 원로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노인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는 시간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금세 입소문이 나서 매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제는 병원이 무섭지 않네요. 상담을 마친 한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매달 한 번씩 직접 응급실을 순회했습니다.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료진들의 고충도 들었죠. 그의 이러한 노력은 병원 문화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회의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수진은 이제 정식으로 병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죠. 젊은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병원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는 우리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김수진의 말에 새로 들어온 봉사자들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혜숙 할머니는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사가 다가와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 저는 그날 밤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뵙지 못했던 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모대학병원의 입구에는 이제 정혜숙 사랑의 정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벤치들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로 가득한 이곳은
환자들의 쉼터가 되었죠. 정원 한가운데에는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김민수 인턴은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정원을 지나며 그날의 다짐을 새롭게 했죠. 환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수 선생님은 정말 달라요.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펴 주시니까요. 한 보호자의 말에 김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희 간호사의 제안으로 찾아가는 의료 상담도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의료진들이 직접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활동에는 많은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박진희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어르신의 집안을 채웠습니다. 김수진은 대학원에 진학해 의료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혜숙 할머니의 사례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었죠. 의료 현장에서 인간다운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 양의 연구가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정혜숙 할머니는 김수진의 논문 발표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의 변화는 통계로도 나타났습니다. 환자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고 응급실 재방문율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의 만족도는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우리 병원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한 보호자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이러한 변화를 정혜숙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계기가 전체 의료 시스템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죠. 그는 이 사례를 의료계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기술만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최준혁 병원장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병원을 찾아 정원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시곤 했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정혜숙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모대학병원의 새로운 시스템은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정혜숙 프로토콜이 정식 매뉴얼로 채택되었고 모든 의료진이 이를 숙지하고 실천했죠. 환자의 나이나 외모가 아닌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어르신, 증상이 심해 보이시는데 먼저 진찰해드리겠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의 판단은 더욱 전문적이고 섬세해졌습니다. 김민수는 응급의학과 수련의 과정에서 특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환자들의 응급실 내원 패턴과 주요 증상을 분석하여 더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죠.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노인 환자에게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민수의 발표는 동료 의사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박진희 간호사는 응급실 간호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마다 간호사 교육 시간을 마련했죠. 단순한 의료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 방법, 노인 심리 이해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박진희 팀장의 강의는 늘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수진의 논문은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실제로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했죠. 이 연구 결과는 여러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의과 대학생이 감상문에 적었습니다. 정혜숙 사랑의 재단은 이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지역 병원들과 협력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갔죠. 재단의 활동은 의료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의 한 보건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은 매달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 자리에서는 늘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한 분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최준혁 병원장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작은 실천이 만든 파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죠. 의료계 전반의 인간다운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에 달린 거야. 정혜숙 할머니의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 모대학병원의 정혜숙 라운지는 이제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닌 작은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벽면에는 환자들이 직접 쓴 시와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작은 도서관도 마련되었죠. 매주 토요일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음악 공연도 열렸습니다. 이곳에 오면 병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 환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어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응급실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를 마치 정혜숙 할머니를 대하듯 정성껏 진료했죠. 특히 밤늦게 찾아오는 노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어머니가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들의 감사 인사가 늘어갔습니다. 박진희 간호팀장은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의료진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 모임은 의료진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도 더 나은 의료인이 될 수 있어요. 박진희 팀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은 의료사회복지사가 되어 병원에 정식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고민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죠. 특히 독거노인들의 퇴원 후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수진 선생님 덕분에 퇴원 후의 삶도 걱정 없어요. 환자들은 김수진을 신뢰했습니다. 정혜숙 사랑의 재단은 의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의료의 참된 가치를 배워갔습니다. 저도 정혜숙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 장학생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병원의 변화는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정혜숙 효과를 다루었고 다른 병원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의료계 전반에 환자 중심의 문화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의료계의 원로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혜숙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평범한 나날이었죠. 그러나 할머니의 영향력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야. 정혜숙 할머니의 철학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서울 모대학병원의 정문에는
이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모든 의료진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철학이 되었죠.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신입의료진 교육과정의 필수 커리큘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을 변화시킨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육 담당 교수의 첫마디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수 전문의는 응급의학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의료진들에게 당부했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응급실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공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환자들은 더 이상 차갑고 두려운 곳이 아닌 믿음과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죠. 박진희 간호팀장의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은 전국 병원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의료진들의 공감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필 때 시작됩니다. 박진희 팀장의 강연은 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수진은 의료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강의실에서는 늘 정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로 첫 수업이 시작되었죠.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김수진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혜숙 사랑의 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의료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 취약 지역에 한국의 따뜻한 의료 문화를 전파했죠. 재단의 활동은 세계 의료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